회계의 핵심은 뭐냐면요. 해외 자회사의 자산부채 손익을 어떤 방법으로 한국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였죠? 지분법 평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지분법 평가 다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원칙은 지분법 평가를 하는 거예요. 원칙은. 근데 다만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면 아마 이거를 보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중소기업일 거예요. 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분법 평가 안 하고 그냥 취득가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취득가액. 그냥 한국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여서 해외 자회사 설립했어요. 그러면 요 10억, 요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이 취득가액으로 그냥 계속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분법을 한다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억으로 스타트를 해서 해외 자회사의 손익을 계속 매년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야 너네 중소기업 친구들은 그냥 최초의 취득가액 10억으로 계속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연결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분법도 되게 무거운 회계처리고 연결은 더 무거운 거죠. 그러면 연결은 누가 해야 되나요? 그냥 해외 자회사 있으면 무조건 다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연결은 한국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가 둘 다 외부감사 대상이면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도 외부감사 대상이고 해외 자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면 연결이고 그거 아니면 연결 필요 없다. 근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한국 모회사도 회계감사 대상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재무제표 나는 작성할 필요 없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감사보고서의 주석을 공시해요. 감사보고서 주석. 아까 우리가 주석 되게 많이 봤죠. 이런 것들. 너네 일본 회사의 이름은 뭐니, 소재지는 어디니, 지분율 얼마니, 일본 회사는 자산이 얼마니, 부채가 얼마니, 이런 것들 다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법 주식의 현황, 증감 내역, 해외 자회사의 거래 내역, 채권 채무, 자금 거래 등 아까 우리가 계속 감사보고서 실제로 본 이런 것들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보고서라는 게 뭐예요? 감사보고서라는 건 회계감사를 받아야지만 공시를 하는 거죠. 근데 회계감사 대상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주석 공시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회계는 사실 원칙대로 하려고 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지분법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감사 대상이다. 그리고 해외 자회사도 꽤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연결재무제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 대상이다라고 하면은 주석 공시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여기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들은 좀 규모가 커지면 나중에 내가 해야 된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회계고요. 세무 한번 볼게요. 세무의 핵심은 뭘까요? 세무의 핵심. 국세청은 뭐가 관심일까요? 국세청은 너네들이 지분법을 하든 연결을 하든 감사보고서 주석공시를 하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국세청은 지분법도 관심 없고 연결도 관심 없고 뭐 주석도 관심 없어요. 국세청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한국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어떠한 거래가 있나, 너네끼리 어떠한 거래를 주고받는 거야? 이걸 좀 나한테 알려줘 라고, 요거를 매년 나한테 신고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래라고 했잖아요. 거래면 어떤 거냐면요, 아까 티르티르 같은 거 보면 한국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한테 물건을 팔게 돼요. 그리고 거래가 있으니까 매출 채권도 있어요. 매출 채권도 꽤 컸죠. 250억 정도 있었던 거 같고. 그리고 자금 거래돼. 돈을 대여하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일본은 없었는데 중국은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은 아까 있었고. 이런 거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국세청은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해외 자회사의 재무 현황과 한국 모회사와의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해라. 거래와 해외 자회사의 정보를 나한테 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일단 명칭 자체가 해외 현지법인이 있으면 명세, 얘네들이 이름이 뭔지, 투자 이름 뭔지, 업종이 뭔지 이런 기본 정보, 그리고 지분율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고, 해외 현지법인 재무 상황표, 즉 해외 현지법인의 기본 정보 이외에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이 얼만지, 자산이 얼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얼만지 이거를 요약해서 알려달라는 거. 또 국제거래명세서, 한국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거래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래서 국외 특수관계인별, 거래 유형별, 그리고 재환야 용역뿐만 아니라 하용료 등 무형자산 거래, 금전대차거래에서 돈을 서로 빌리고 주고받고 주식을 취득하고 가상자산 등 대부분의 거래. 한국 국세청은 뭐가 궁금하다? 해외 자회사의 재무 현황과
한국 모회사와의 거래가 궁금한 곳이 국세청이다. 근데 이거를 딱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까 이런 거 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냐면 이거 다 주석에서 봤어요. 주석. 우리가 여기 주석 있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보면 해외 자회사의 이름, 지분율, 취득 원가, 장부가액, 소재지,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감사 보고서에 있는 주석 내용이 궁금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국세청이 부르는 이름으로 치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국제거래 명세서라고 칭하는 거고, 여기 회계로 치면은 그냥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이다. 그러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회계할 때는 감사보고서 주석은 사실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면 주석 만들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면 국세청 신고는 내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면 신고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국세청 신고는 회계감사 대상 기준과 전혀 상관없어요.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국제거래 명세서는 내가 지금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년 신고해야 된다. 어디에? 국세청에.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서식 볼게요.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그냥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 적는 거, 해외 현지법인 명, 뭐 거주 지국, 투자일, 뭐 직원 수는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이제 적는 거고. 그리고 국제거래 명세서 보면은 뭐 제출인은 이제 한국 모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해외 국외 특수관계자가 몇 개나 있냐, 너네 해외 자회사가 몇 개가 있냐, 그리고 국외 특수관계는 기본사항, 이름이 뭐냐, 어디에 있는 거냐, 설립일은 언제냐, 얘네 고유번호는 뭐냐, 소재지는 어디냐, 그리고 너는 해외 현지법인이나 어떤 거래했냐, 재화냐, 재화면은 너가 물건을 판 거냐, 아니면 너가 매입을 한 거냐, 용역도 너가 용역을 제공한 거냐, 너가 용역을 받은 거냐, 대여 및 차입 거래, 너가 돈을 빌려줬냐, 너가 돈을 빌린 거냐, 주식, 아까 지분율이 100%였니, 아니면 취득 금액이 50억에서 100억으로 늘었니, 이런 세세한 사항을 다 매년 신고하라는 거예요. 매년 신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맨 앞자 돌아와서 티르티르 살펴보는 해외 자회사 설립 시 회계세무 이슈, 해외 자회사의 자산 부채와 손익을 어떤 방법으로 한국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지분법을 하든 연결을 하든 하는 거고, 세무는 뭐가 궁금하다? 해외 자회사의 재무 현황과 한국 모회사의 거래가 궁금하다. 이거를 국세청에 매년 신고해라. 여기까지가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고, 요걸 한번 쓱 보시면서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